안녕하세요. 마음을 만나는 책을 함께 읽어가는 유튜브 작은 책장입니다. 오늘은 어릴 적 불안정 애착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면 관계에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는지 성인 애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유형을 설명하기 전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MBTI 검사만 하더라도 나는 이런 유형이야 이렇게 좀 구분짓고 명확히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나는 불안형이야, 뭐 내 남편은 회피형이야 이렇게 구분을 하고, 더 나아가서 너는 불안형이라서 그래, 뭐 너는 회피형은 이게 문제야, 뭐 이렇게 좀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애착 유형은 100% 딱 맞는 유형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이렇게 일직선상에 두고 봤을 때 불안형과 회피형을 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양극단에 두시고, 나는 이럴 때는 불안형의 모습을 보여, 그리고 나는 회피형의 모습을 좀 자주 보여, 또는 불안형 안에서도 나는 너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면 불안형의 최극단의 모습을 좀 보이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의 스펙트럼 안에 나와 남편 그리고 내 파트너가 어느 범위를 주로 왔다 갔다 하는지 살펴보시고, 저도 이제 안정형 애착에 가깝지만 어떨 때는 불안형, 어떨 때는 회피형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자신의 유형을 명확히 하기보다 어떤 유형의 상태에 자주 머물게 되는지, 그게 좀 중간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지 또는 최극단을 좀 왔다 갔다 하시는지, 그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유형의 패턴을 보일 때가 내가 어떤 감정에 머물러 있을 때, 또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할 때 그 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셔야 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여러 겹으로 좀 복합적이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좀 깊이 들여다보시면 내 마음이 불안형의 마음 상태에 있다가 다시 회피형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설명들은 나와 배우자 그리고 연인의 행동이 있으면 그 이면에 있는 마음들을 좀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유형 설명 시작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어린 시절의 주 양육자와의 어떤 애착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것은 내 마음의 틀, 그래서 마음에서 갖게 되는 세 가지 안경이 달라진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또는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애착 유형이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각 유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형은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와의 거리를 좀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내 마음이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줄도 알고요. 또는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 주기를 원할 때 공감해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은 좀 무심하면서도 엄격한 부모님 아래 자라서 지속적인 거부와 통제를 받으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마음의 벽을 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신뢰가 적고 자신을 잘 오픈하지 않아서 방어가 높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언젠가 날 떠날 사람이야. 내가 의존하지 않고 덜 집착해야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아.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키려고 관계를 회피하거나 내 감정 그리고 친밀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까지 다 누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알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지만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자신만의 그 독립적인 공간 그리고 자립자존하는 자신의 생존 방식을 굉장히 침범받지 않으려고 통제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인 애착 유형에 따라서 감정 조절에 대한 특징들도 좀 달라지는데요. 이 회피형들은 감정이나 욕구를 누르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굉장한 훈련을 평생 지속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표정도 좀 굳어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고 뭔가 없는 듯 행동하거나 혹은 혼자가 굉장히 편한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성과 논리의 내인 좌뇌를 활성화시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을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감정 조절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면을 보면 감정에 내가 휩쓸리거나 통제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타인과 거리를 두듯이 자신의 감정과도 거리를 두고 이성적으로 통제하거나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과도 친밀하지가 않아서 자신과도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자신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자존감은 좀 부풀려진 자존감이에요. 왜냐하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 의지하고 자립자존하면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타인을 평가절하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 아니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날 가지고 이러나 이렇게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가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만 의지하고 내가 최고야,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믿으면서 자립자존하면서 사는 게 그들에게는 그 어린 시절 환경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안형은 예측할 수 없는 부모 아래에서 부모의 관심을 잃거나 부모가 떠나는 것을 불안해하며 지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울고 보채거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좀 과장해서 표현하고 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거나 착한 아이가 돼서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애쓰면서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밝고 순종적이지만 마음속 안에는 부모에 대한 서운함 또는 반항하고 좀 분노하는 좀 양가적인 감정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피형이 마음의 벽을 좀 높게 쌓은 사람들이라면 불안형은 마음속에 이제 좀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벽을 계속 감정의 파도가 넘나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분 변화가 심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과하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과한 감정들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안이 높아지게 되면 감정에 압도당하거나 휘둘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경험하시는 어려움이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고 회피형과 반대로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좌뇌를 사용해서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게 어렵다는 건데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친밀함에 대한 기대나 욕구가 높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훅 이끌리거나 사랑에 팍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데 사랑은 하지만 그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굉장히 예민하게 집착하고 또는 버림받음에 대한 불안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멀어지는 것 같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고 이제 소홀한 것 같은 순간이 오면 그 작은 사인을 굉장히 크게 해석하고 날 떠날까 혹은 이 관계가 멀어질까 불안해서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거나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자주 느끼는 유형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이상화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자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절하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존감이나 내면의 이 안정감,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히스테리나 연극성 인격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불안형이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낄 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헤어져 이렇게 관계를 좀 컨트롤하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연락이 안 되면 계속 전화를 받을 때까지 지속하는 등 좀 과한 항의 행동을 보이게 되고 이게 이제 관계에서 좀 갈등을 많이 야기하게 돼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행동 이면에 그 사람의 좀 불안함, 그 마음에 대해서 꼭 물어봐 주시고 그 마음에 대해서는 수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언제부터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꼭 물어봐 주시고 대화를 나눠 주시고 이게 어렸을 때 그 환경에서는 당연한 방법들이었지만 지금 현재 관계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방법들로 이 불안함을 표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혼란형은 어린 시절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받았거나 혹은 극복하기 어려운 좀 큰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나를 보호해주거나 내가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은 사람에게 좀 두렵고 공포스러운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는 마음속의 그 혼란감을 경험하게 돼요. 이러한 어린 시절에 겪었던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있게 되면 외딴 섬처럼 좀 단절된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 상처로부터 철저하게 거리를 두려고 하고 무의식적으로 부인하려고 굉장히 많은 힘을 쓰게 돼요. 그래서 없던 일처럼 자신과 현실을 좀 분리하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좀 정체감의 혼란을 느끼는 등 내적으로 좀 굉장한 불안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해결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다른 사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부정적이고 어찌 보면 불안형이나 회피형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그 생존 방식조차 제대로 잘 자리 잡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불안이나 회피 두 가지 모습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외롭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원하지만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어서 주변을 계속 맴돌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불안정해서 관계를 맺는 것도 힘들고 혼자 있는 것도 어려운 좀 가장 내적인 갈등이 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성인 애착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와 배우자 또는 나의 파트너가 어떤 유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감정에 휘둘리는지 또는 회피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지
또는 내가 불안할 때 관계에서 어떤 패턴을 보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셨을 텐데요. 만약 이제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의 모습들을 좀 강하게 보이신다면 다음 영상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난 이미 어른인데 이제 와서 웬 애착? 우리 부부는 이미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책에서 저자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4가지 유형 외에 한 가지 유형을 더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획득된 안정형인데요. 내 마음속에 그토록 오랜 시간 자리 잡았던 불안정 애착 상태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부부관계에서 서로의 애착을 어떻게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애착 안정화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